이번 P12에서는 사실중심 사고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설지향적 사고라 해서 어떤 가설을 정해놓고 그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사실중심 사고라는 부분을 같이 학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실중심 사고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주장의 근거를 의견이 아닌 사실에 두는 생각의 습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토론자 1, 토론자 2가 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서로 토론할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합니다. 한 사람은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 또 한 사람은 자료 중심으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설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부분이 더 유리하냐? 결국은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 이 논리는 물론 자료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주관적인 사고로 계속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고고, 그러면 아무래도 설득의 원리는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시할 때가 더 설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중심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제로 베이스 사고 습관화다. 이제 모든 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라. 그리고 현장 중심, 결국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데이터를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자료들도 수치화하고 정량화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명확한 논리가 서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세워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실 중심 사고는 예를 들어서 전체의 사고 또는 활동의 출발점을 사실에 둔다는 데 있는 거죠. 실제로 팩트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식이나 결심이나 편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놓는다, 그런 의미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누가 얘기했을 때 그냥 믿고 타인의 논리에 따라가고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설득이나 자료를 제시하면 윗사람을 설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임시적으로는 어떤 모면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에 근거를 한 판단을 하고 문제제기 있을 때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사고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때 가장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을 한다. 사실이 존재하는 현장을 바라다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되도록이면 정량화해서 정리를 한다. 요 세 가지의 관점에서 그 팩트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다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그게 일종의 편견이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신념에서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 이거지. 이것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사실로 내가 생각할 수도 있는 중요한 오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중심 사고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실에 근거해서 내 주장을 펼치는 생각의 습관이다. 그러면 사실인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지? 입증을 하지?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내가 알았어. 내가 새로운 사실인 것을 이걸 알았다. 그러면 상대방, 이거를 써먹어야 되잖아. 상대방이나 아니면 토론 가면
청중이나 또는 그 고객이나 또는 상사나 이런 사람들 설득을 해야 될 때 써야 될 건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로 사실인지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존에 알고 있는 게 사실인가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명확하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입증할 수 있으면 내가 새로운 사실로 이거를 확정을 해둘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실 중심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의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지? 주관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논쟁이나 또는 뭐 설득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토론이나 뭐 논쟁이나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맞닥쳤을 때 그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토론할 때와 주관적인 의견, 주관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논리를 구성하겠지. 이런 것들로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낫겠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대토론회가 있었다. 양쪽이 이제 대토론회를 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은 객관적인 데이터 정량화해서 제시를 하고, 한 사람은 그냥 논리적으로만 풀어나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주관적인 거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맞아. 또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또다시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청중도. 그런데 한 사람이 수집한 데이터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면서 설득을 할 때는, 이럴 때는 의견이 팽팽할 때도 이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한 쪽으로 의견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심 사고를 게을리하면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아마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어떤 논쟁에 대비해서 또는 설득하기 위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주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의 정량적인 것을 가지고 준비할 때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심 사고의 필요성을 정리를 하면, 먼저 첫 번째,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자, 자신감 있게 내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나 자신부터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사실을 인지를 했다. 그러면 이 사실이 맞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사실인지를 입증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자신 있게 내 주장을 펼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자, 내가 자신 있어야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신념이나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논리는 또 이 논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논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 사람이 토론할 때 막 자기 논리 가지고 싸워. 그러면 다행히 어떤 사람이 논리로 이겼어. 그러면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이거를 뒤집으려고 또 다른 논리를 만들어요. 그럼 또 싸우게 되고, 이 끝이 없이 논리적인 싸움이 끝이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력을 통한 설득보다는 사실을 통한 설득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한 거다. 여기대로 논쟁하지 않고 설득하는 것이 훌륭한 기획자이고 훌륭한
토론자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논쟁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논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여기서 다시 한번 다음에 내가 논쟁으로 이겨야지 이렇게 벼를 거라 이거죠. 그러면 새로운 주제로 또 논쟁하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싸움도 필요 없어. 데이터로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사실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중심 사고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중심 사고는 첫 번째, 제로 베이스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항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왜 제로 베이스라고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것들은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없다고 치고 다시 제로 상태에서 출발하면서 가자 이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어디에 있어? 팩트는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있다. 그래서 항상 현장의 정보를 중시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막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만 수집하지 말자 이거지. 직접 내가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그 인터뷰도 하고 자료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이제 현장의 정보라는 거지. 그냥 사이트에는 사실이 아닌 정보가 떠다닐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사실이 있고 이거를 꼭 하는 게 좋습니다. 현장을 중시하는 게 좋다. 세 번째는 정보를 가능한 한 정량한다. 자, 우리가 정성과 정량이라는 거 알지? 예를 들어 정성은 그거 참 좋네요 라는 거와, 정량은 A는 B보다 3배는 좋네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좋다라는 근거를 또 사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정량화 시킬 때 정성적인 것보다는 더 확실한 설득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실중심 사고라는 것은 팩트 베이스라는 거고, 결국은 그 출발점은 사실에 놓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에 놓으려면 어떻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상식, 결심, 편견에 따른 막연한 추론을 배제하고 철저한 사실 입증에 바탕을 둔 전략 입안이 가능해지는 거다. 제로 베이스로 접근해야. 그 다음에 그럼 사실을 어디서 얻느냐? 현장을 직시한다. 자, 현장의 증거만큼 확실한 근거는 없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 정보들은 현장에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갖고 현장으로 가는데 주저하지 말자.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을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했으면 이거를 최대한 정량화하자.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만큼 강력한 수단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정량으로 가공을 해야 돼. 분석을 해서 정성적인 걸로 하지 말고 최대한 정량화하는 것이 확실한 정보가 되는 거다, 사실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자, 제로 베이스 사고를 다시 한번 보면, 제로 베이스 사고의 습관은, 자, 우리가 앞에서 가설지향적 사고라는 걸 했죠. 그죠? 가설지향 사고에서, 자, 가설지향적 사고는 효과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지? 필요한 거야. 정보 수집할 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야. 가설에 맞춰서 그 포인트만 정보를 수집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겠지. 그런데 모든 사실을 가설에 부합하게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가설지향 사고는 모든 사실을 가설에 부합하게 해석하면 위험할 수도 있지. 이 부분이. 그죠? 그래서 정보가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도출하고 가설을 입증하는데 한치의 의구심이 없는지 검토한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도출하고 이걸 입증할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 있는 것들을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한번 출발하는 것이 자 좋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도출을 해줘라. 그러려면 제로 베이스 습관을 좀 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앞에서 반복되니까 생략은 하는데 우리가 문제제기 있을 때 그냥 자기 믿음과 상사의 논리와 과거의 경험, 신념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면 특히나 말 잘하는 사람들 있지. 그런 것들은 임기응변식으로 임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이건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이 튼튼한 사고의 바탕을 두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제기 있을 때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한다. 그러면 아주 바람직한 해결책이 생기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 접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결식, 편견 이거를 다 떨쳐버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처음부터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 요거를 제로 베이스 접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사실 중심 사고의 두 번째는 현장 중심 정보, 현장 정보를 중시하자 이거예요. 자, 현장에서 얻은 정보가 가설에 부합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직급이 높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란 이유로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무시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정보를 얻었는데 이미 가설은 수립해 놨잖아. 그럼 가설에 안 맞잖아. 이럴 때 직급이 높은 사람이 막 얘기하면 그거 같아. 그리고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무시하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자, 현장의 정보와 수립한 가설이 대치가 될 때 일단 윗사람의 말을 중시하는 것보다도 현장의 정보를 중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현장의 정보를 중시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직급이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는데 이거보다는 현장에서 가져온 정보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습관이 이것이 곧 현장 정보를 중시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더 현장 증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경영층들에게 있어서 일본은 중요한 시장이라는 일본 고객들과 접촉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A사의 본부장이 얘기했어. 뭐라고 했어요? 자, 일본 시장이 중요해서 일본 고객들과 접촉하는데 많은 시간을 하고 있다. 이 많은 시간은 주관적이지. 주관적이고 정량적이 아니고 정성적이지. 그지? 정성적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자, 우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 경영층들이 해당 시장에 출장을 가는 시간을 보니 그래프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으로 출장 가서 할애하는 시간들이 동남아나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서 훨씬 적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현장에서 자료를 찾은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어떤 분이 더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지?
그래서 기존에 분석한 바가 없거나 또는 소홀히 하는 분야, 이슈 1 문제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분석을 수행하면 큰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그 정보를 가능한 정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경쟁사들에 비해 직원들의 평균 근속 요수가 짧다. 평균 근속 요수 짧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라. 이거는 결국 뭐예요? 정성적이지. 정성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얼마나 짧은데, 몇 년이 짧은데 이게 안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A사 근속 연수는 7.5년, B사 근속 연수는 4.2년. 그러니까 얼마가 짧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량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짧은 시간에 전달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팩트만큼 강력한 수단이 없는데 이 분석을 정성적으로 하느냐 정량화하느냐 정량화하면 좋은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개 표 보면 요 내용이 정성적이야. 정성적으로 쓴 거야. 그리고 요 내용이 요 부분이 정량적으로 표현한 거야. 시각적 정량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정성과 정량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당사 엔지니어들은 경쟁사 엔지니어들보다 역량이 떨어지며 이중률도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와 자 이게 시각적으로 평균 경험에 대한 연수는 경쟁사는 이만큼이고 우리는 요만큼의 차이가 있다. 그지? 학위 취득 비율도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 이중률에 이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와 이게 예를 들어서 정성이라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자, 여기는 이제 정성만 표현한 거고. 또 하나, 동일 등급의 검사원들 간에 안정적인 검사원과 불안정적인 검사원들이 공존하고 있어서 표준 공수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누구를 안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홍 검사원, 박 검사원에 대한 검사 패턴을 조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홍 검사원은 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런데 박 검사원은 이렇게 넓게 퍼져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불안정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딱 파악이 되는 거지. 이제 요게 정량적인 거고 이와 같이 그냥 표현한 것이 정성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량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사실중심 사고의 단점이라 있는데 우리가 가설지향적 사고에서는 가설을 수립해 놓고 그 가설에 필요한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수집하니까 자료 수집하는 시간이 짧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중심 사고는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니까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현장의 정보를 중시해서 정보 수집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게 단점이라는 거야. 그럼 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정보 수집 필요성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분류해서 정보 수집을 꼭 해야 되는 것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다 알고 있고 동의하기 쉬운 거는 굳이 정보 수집할 필요 없잖아. 이런 것도 분류한다. 또 상대방이 잘 알지 못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주장을 필 가능성이 있는 거 이런 거는 필수 수집한다 해서 이렇게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 수집의 법칙 8대2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에서 뭐 한 20%의 사람이 일하는 것이 그 전체 뭐 80%를 좌우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잖아. 이게 이제 그 파레토의 법칙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요걸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자료 수집을 한 20% 해서 80%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 정보 수집 8분의 2 법칙이라는 것은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해서 뭐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한 그 조셉 주란 교수가 이걸 경영학에 도입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우리가 그 우리 자료 수집하는 데도 좀 활용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자,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러면 제로베이스 생각하니까 자료 수집할 양이 많은데 어떻게 줄일 거냐? 정보 수집이 필요성이 높은 것과 높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두 번째, 반드시 수집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나눈다. 세 번째, 상대방이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주장하는 것, 이것 중심으로 수집을 하고 뻔히 알고 있는 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 이래서 단점을 최소화한다.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를 해보면 자, 사실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생각의 습관이다 라는 거지. 자, 사실 중심 사고의 필요성은 스스로 나부터 설득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이게 사실 중심 사고의 필요성이다. 그러면 사실 중심 사고를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항상 제로 베이스로 생각한다. 나의 지식, 상식, 경험 이거를 너무 믿지 말고 제로 베이스로 생각하자. 사실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현장 정보를 중시하자. 현장 정보와 현장의 정보와 또 상사가 주장하는 논리, 현장의 정보가 대치할 때 현장의 정보를 더 중요시하자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정보는 가능한 한 정량화하는 노력을 하자. 뭐 시각화를 한다든가 수치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성적인 자료도 정량화하자. 그런 습관을 갖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만들 때 꼭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의 단점은 정보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건데,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것 중심으로 수집을 한다. 예를 들어서 20%를 수집해서 80%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집중을 한다. 중요한 것만. 자, 이렇게 최종 정리를 리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또 자율적으로 과제를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